자, 중간에 끊겨서 미안합니다. 갑자기 이제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좀 중요한 일 좀 잠깐 좀 처리 좀 했습니다. 예, 새로운 화일로 일단은 지금 시작하는 거고요. 예, 지금 저 옥중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. 그 옥중화, 감옥 속에 감옥 중에 꽃이다. 그래서 꽃은 바로 이제 춘향이를 뜻한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 이제 홍보전을 신소를 한 게 이제 연희각인데 그 홍보전에서 그 은혜 갚은 동물이 하나 있죠. 새.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제비 이렇게 되겠죠. 혹시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있었던 그게 뭐더라? 그 사랑의 불시차. 거기서 손예진이가 거기서 뭐 강남에서 온 제비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그죠? 예. 제비인데 제비를 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비 연자예요. 예. 그래서 연의각, 제비의 다리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. 그죠? 다리 부러졌던 건 좀 붙여가지고 이제 도와줬잖아요. 그죠? 예. 그래서 연의각 이렇게 만든 것이고, 그다음 별주부전 같은 거 토의 간인데 이거는 이제 요걸 생각할 때 토끼의 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뭐 작품 제목 볼 때 보면 거의 뭐 그냥 너무 좀 그렇게 만든 그런 느낌들도 있죠. 예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경우 볼 때 보면 이제 종류를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고전 소설 기초 이론을 좀 마치도록 그렇게 좀 할게요.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영웅 군담 소설이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염정 소설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풍자 소설이 되고,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가정 소설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송사 소설이 되고, 그 다음에 판타지 소설은 일단 조금 생략하고 다른으로 좀 넘어갑시다. 예, 지금 이제 이야기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판소리계 소설. 이렇게 좀 보겠죠. 이렇게 됩니다. 자, 지금 풍자소설 나온다 그러면은 크게 박지원 선생님의 작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화소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. 예, 가정소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시남전기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. 그 다음에 송사소설은 그 내용이 1번, 2번, 3번 이야기했었고, 판소리계 소설은 이제 4개가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. 예. 자, 그리고 영웅 군담소설, 염정소설은 왜 비웠느냐?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해 볼게요. 그 풍자소설 같은 경우 볼 때 보면은 박지원 선생님 거의 대표적이에요. 그래서 내신에 워낙 또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일반적으로. 예. 그리고 우화소설 같은 경우 볼 때 보면은 이 우화소설은 거의 대부분 작품 내용이 나올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에요.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. 다음, 사시남전기. 사시남전기는 정말 많은 시험에 나옵니다. 예, 많이 나왔고요. 중요한 거.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장화홍련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보면 가정 내에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다음에 뭐 계부, 계모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도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좀 밀접한 그런 관련성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잖아. 그래서 이 가정소설은 사시남전기를 제외한 실제 수능에 나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송사소설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? 유전, 무죄, 무전, 유죄. 예. 뭐 어떤 사람이 뭐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 되는데 이 송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하고 정말 참 많은 일들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보니까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거든. 그러다 보니까 그 송사와 관련된 거 가지고는 지금도 참 말이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이 송사와 관련된 것도 수능에 나오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다음, 판소리계 소설. 예,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상당히 중요하죠.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때 영순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이 두 개를 비워놨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영웅 군담 소설하고 염정 소설이에요. 예. 그래서 이 영웅 군담 소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능력 발휘, 그 다음에 이제 후일담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.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
영웅 분담 소설이야. 즉 남자 이름 플러스 전이야. 그런데 작품의 내용에 볼 때 딱 보니까 따옴표가 별로 없어. 그러면 액션이 많다는 소리가 되겠지. 일반적으로. 그러다 보면 능력 발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그 사이에 대사가 긴 게 있어.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대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어차피 나오는 내용들이 결정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염정소설에서도 지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이야기했었잖아. 뭐냐면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이 정리해 준 거 있잖아요. 어떤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박지원 선생님의 작품 사시남정기, 그 다음에 요 판소리 개설. 요 정도로만 고전소설은 공부를 해주다 보면 내신 또는 수능도 웬만큼 대비가 될 수 있겠다 이 소리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고전소설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.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본 수업 시간에는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